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0년 남짓 노인 정신과 의사로 일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60,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련이 깊다.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추어준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노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는다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70세의 정답입니다. 지은이는 와다 히데키, 펴낸 한스미디어입니다. 책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60대와 70대의 대부분이 정답과는 동떨어진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답과 가까운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73세 남자분은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고 있고요. 65세 여성분은 정년이 곧 은퇴라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며 70세 여성분은 간단히 해소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껴안은 채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남일같이 들리지 않으시다면 오늘 내용 주목해주세요. 간단한 건강 상식만 있다면 똑같은 시간을 훨씬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30년 동안 6,000명의 환자를 만나고 얻어낸 70세를 살아가는 삶의 정답입니다. 저자 소개.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로 30여 년 동안 일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로 도쿄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정신신경과 조수로 근무했으며 미국 칼 매닝거 정신의학학교 국제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와다 히데키 마음과 몸 클리닉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노인 문제 외에도 심리학, 뇌과학, 교육,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의 건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본문.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 자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자연계의 중심 태양이다. 햇빛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 반대로 인간은 햇빛을 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증거로 북유럽에서는 겨울에 낮 시간이 짧아지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속출한다고 한다. 이는 생체 시계가 바뀌기 때문인데 이후 봄이 찾아와서 일조 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을 되찾는 사람이 다시 많아진다.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까닭이다. 우울증 치료에 강한 빛을 쐬는 방법이 있을 만큼 빛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햇빛을 쐬면 좋은 점이 많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나 감염병을 막아준다. 또 몸에서 비타민 D가 활발하게 합성된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운반책이기도 한데 칼슘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숲에 나갈 시간도 체력도 없다면 실내에 작은 정원을 만들거나 반려식물을 키워도 좋다. 마음이 우울할 때 흙을 만지면 기분이 누그러지면서 평온해지고 화분에 허브를 심어 베란다에 둔 채 가끔씩 가꿔주면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있다. 흙을 만지면서 식물의 향을 맡으면 셀프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있다.
더불어 정원을 가꾸면 전두엽도 단련할 수 있어서 감정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정원이라도 식물을 가꾸는 일 또한 농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모로 머리를 써야 한다. 농업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인 만큼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데다 적은 면적에서 큰 수확을 얻으려면 관리 능력과 창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반복되는 작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만한 일이 이어질 것이기에 전두엽을 자극하기에 알맞다.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밭일, 정원 가꾸기, 집안일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적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일하기를 제일 중요하게 꼽았다.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들에서도 모두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관련 자료를 다 소개하자면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뜻이다. 서양에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노화를 막고 오래 살기 위한 정답. 뭘 먹어야 뇌와 몸에 좋을까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년 남짓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6천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음식과 수면에 관한 내용이었다. 고령자들에게는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 몸무게가 60kg라면 70에서 9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어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 하는 식으로 단백질이 든 식재료를 숙제처럼 챙겨 먹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콩으로 된 나토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매우 유용하다.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다. 최근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도 불린다. 뇌에서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부터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뇌가 활성화되려면 두 신경세포가 맞닿아 있는 부위인 시냅스에서 많은 양의 신경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바로 이 신경전달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료인 레시틴이 콩에 풍부하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바뀐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인지장애를 겪는 환자 중에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나 두부, 두유, 된장, 콩가루 등을 먹으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이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해롭지 않다. 강연장에서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열의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여기서 확실하게 언급하건대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가짜 뉴스, 즉 잘못된 정보이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이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이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 더욱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이는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중을 앓을 확률이 커진다. 사실 현대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크게 증가한 덕에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면서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해졌기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이다. 귀가 멀어지면 인지장애와 가까워진다. 지금부터는 70세 전후부터 특히 경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다. 우선은 청력 감퇴이다. 흔히 나이를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청력 감퇴는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줄어든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 이러면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서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 에너지의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쇠퇴해간다. 이른바 인지부화 이론이다. 임상 경험으로 봐도 70대에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귀 건강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보청기가 크고 갑자기 소리가 울리기도 해서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한 덕에 성능이 좋아진 데다 크기도 작아져서 편리해졌다. 가격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예전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여 서비스가 있으니 시험 삼아 이용해 보길 추천한다.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보청기를 빌려서 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난청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청각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 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건강을 읽다의 서평. 혹시 주위에 건강 롤모델이 있나요? 저는 종종 뵙는 80대 의사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아직도 현직으로 의사 생활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켜본 그분의 생활 습관이 오늘 내용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우선 매일 점심 식사 후 산책을 하십니다. 젊은 사람도 안 하는 산책을 그분은 매일같이 합니다. 물론 외모 또한 항상 단정하게 하고 다니십니다. 늘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구십니다.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떠올랐네요. 만약 주위에 이렇게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책의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